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건교육 계획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우선은 책은 28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문제집은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건교육 계획 및 평가 부분에서 이제 보실 때 큰 부분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교육의 절차를 우선은 크게 보면은요, 여러분, 보건교육의 절차는 이렇게 계획, 그 다음에 실시, 그 다음에 평가, 요 순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요, 좀 순서대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계획 나왔다가 평가 나왔다가 실시 나왔다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우선은 이제 계획 부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보건교육 계획 시 뭐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이 계획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계획 시 보건교육을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계획 단계에서는요, 주로 뭘 하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보건교육은 주민의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요구, 희망 사항 을 파악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민과 함께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보건 사업의 일부로서 보건교육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 보건 사업의 일부로 보건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뭐 광범위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틀린 지문이고요. 보건교육을 계획을 할 때는요, 주민의 실정에 맞게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계획 시에 이제 예산,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경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뭐 배정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주로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요 계획 시에요, 반드시 요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도 나와요. 그래서 보건교육 전에 평가 계획도 미리 이 계획 단계에서 세워둡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후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재개로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 대한 것들은요,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이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요, 이건 다시 좀 써볼게요. 평가를 마지막에 하는데요, 평가에 대한 평가 계획은요, 이 첫 단계에서 시작을 해 놓습니다. 평가 계획도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건교육이 계획이 될 때는요,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좀 이제 계획 시에 고려할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실시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좀 볼게요. 요 실시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보면은 우리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는 이 보건교육을 할 환경에 대해서 환경 조성이 가장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중심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 실시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도입, 그 다음에 전개, 종결, 이 순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본론, 중심적인 내용부터 하는 거 아니죠. 먼저 첫 단계에서는 도입을 하는데요, 이 도입 단계는 뭐냐면은요, 중심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중심적인
교육, 전 이런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해서 교육 중심 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랬어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을 한 다음에 본론인 전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계고요. 교육의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고 본격적인 교육이 되는 단계예요. 본격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 전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끝맺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을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이해도 뭐 10에서 15%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가장 이 교육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전개 단계가 되겠고요. 보통 시험에는 이 도입 단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 좀 많이 물어봐요. 도입, 전개, 종결. 예로 들자고 하면은 예시, 도입에 대한 이 정의를 써놓고 보건교육의 중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도전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실시 쪽에서는요 도입, 전개, 종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전이 쫑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놨어요. 그래서 이 순서예요. 교육이 실시될 때의 순서는 도전 쫑 해서 도입, 전개, 종결 이런 식으로 저희 학생들이랑 조금 그렇게 외워졌습니다. 좀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외워놨긴 했는데 이게 시험에 들어가면 또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외워주시는 게 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육 단계에서 하는 게 우리가 평가 단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평가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요. 평가는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평가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첫 단계에서 평가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운다 했죠? 요 평가에 대한 계획은 요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 미리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설정해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측정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을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알아보고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서 다음 교육에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평가는 밑에다가 좀 쓸게요. 평가 여기다 쓸게요. 보건 교육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라는 거는 100%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빠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요렇게 교육이 아니고 죄송해요. 여러분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가 또 자주 지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책에 보면은 평가 유형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뭐 절대평가도 나왔고 상대평가도 나왔고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 중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진단평가, 그 다음에 형성평가, 마지막에 총괄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이거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는 교육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잖아요. 이 학생들의 뭐 성적, 이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이렇게 보기 위한 그런 교육 전에 보는 그러니까 진단 테스트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형성 평가는요. 교육하는 중간중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그래서 그 문제 키워드로 우리 문제 지문 키워드를 찾을 때요. 이
교육 전에 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교육 중간중간, 교육 시에 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형성평가. 그러니까 요건 쪽지 테스트 개념이고, 총괄평가는 그런 뭐겠죠? 맨 마지막에 하는 교육 후에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중, 후로 나눠서 평가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나누는데, 요것도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문제집 405에서 407페이지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집 4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건교육 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번 지문 굉장히 긴데 결론적으로는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 주민 요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 시 옳은 것. 계획안을 작성할 때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보시면 평가 계획은 교육 후 평가 시점에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계획 우리가 언제 세운다고 했죠? 교육 후가 아니고요. 교육하기 전 단계에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 계획은 교육 전에 이렇게 미리 세워놓습니다. 미리 세워놔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체 총교육 시간은 10에서 15%를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총교육 시간이 10에서 15%는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전체 총교육 시간, 중심이 되는 교육 시간은 여러분 70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재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보건교육 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에서 이 교육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잘 되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된 교육이라고 하면은요, 좋은 교육의 예시로 남겨놔서 다음에 또 참고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잘못된 교육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교육에 대한 주민의 학력사항을 체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에 대한 학력은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학을 나왔느니, 고등학교를 뭐 나왔는지 이런 학력상 체크보다는요, 주민의 그 뭐 신념이라든지 주민들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종교라든지 주민에 대한 예비 조사가 하긴 하는데요. 뭐 교육 계획안을 작성할 때 학력사항까지는 체크를 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필요한 경비는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죠. 경비는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지역사회 주민들 많은 수가 원하는 교육이 있을 거예요. 뭐 교육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1번 교육, 2번 교육, 3번 교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번 교육보다는 2번 교육이 훨씬 사람들이 원하는 숫자가 많다 하면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2번에다가 먼저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의 수가 많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의 배정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번을 볼게요. 보건교육 계획 및 추진 시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연습 없이 바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건교육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소규모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허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체 보건사업의 일부로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획할 때 전체 보건사업의 일부로 보건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건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이 가장 큰 개념. 그래서 보건 안에 보건교육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야 객관적인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파악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이유가 그 주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해 이해해서 주민들의 실정에 맞게 보건교육을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 장난이거든요, 여러분. 보건교육 같은 것들 이제 여기서요, 말 장난이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한번 여기다 밑에다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분 교육자와 피교육자 요걸 가지고 이제 지문에서 장난질을 잘하는데요. 이 교육자는 뭐냐면은요, 가르칠 교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 앞에 이렇게 피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생, 대상자, 그 다음에 학습자. 그래서 우리 책에 요거 나와요. 교육자와 학습자. 근데 요 학습자 빼버리고 피교육자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지문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학자는 배울 학자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고요.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피교육자, 학생, 대상자, 뭐 학습자, 그 다음에 주민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인데 요거 가지고 장난질 잘 쳐요. 그래서 4번 보시면 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설정한다 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주제를 설정할 때는 주민의 실정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문은 교육자가 빠지고 뭐 피교육자, 학습자, 학생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맞고 5번 볼게요. 교육 후에는 평가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아까 그랬죠. 제가 평가라는 거는 교육 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100% 평가는 언제 한다? 교육 후에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평가는. 자, 그 다음에 46번을 볼게요.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교육 계획에는 전문가만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주민과 함께 한다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그 다음에 2번. 보건교육의 목적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획 세울 때도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험 계획 세울 때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세워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획들은요, 광범위하게보다는 나에게 맞게, 뭐 실정에 맞게 목표 달성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범위보다는 실정에 맞게 실천 가능한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셔가지고 3번. 주민들에 대한 사전 예비 조사 없이 바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뭘 하자겠죠?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조사는 반드시 사정은 하셔야 되겠고 답은 4번이죠. 보건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예산을 파악하고 계획해야 된다.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5번. 필요한 경비는 계획자가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 했죠? 경비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죠. 주민의 요구, 주민과 함께 해서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48번, 그 다음에 49번은 제가 특별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50번도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들어갈 부분은 52번으로 바로 좀 건너뛸게요, 여러분. 자, 52번 보시면 학생 52번 할게요. 다른 거 다 건너뛰고요. 자, 52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해야 되는 평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 전에 해야 되는 평가, 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답은 진단평가가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3번을 볼게요. 보건교육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라는 말이 나왔죠.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를 파악을 해요.
교육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이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중간중간 평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내 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나? 내가 교육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는 없겠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평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는 시라는 단어 나왔죠?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예요. 자, 54번. 보건교육 실시 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좀 찝찝하니까 대상자의 성취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유형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에 하는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가 총괄평가에 해당돼요. 자, 55번.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중이니까 형성평가가 답인데 혹시 모르니까 더 읽어볼게요. 대상자들의 지식, 태도, 변화 정도를 알아보고자, 도중에 알아보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지식은 얼만큼 되어 있으며 태도 변화는 얼만큼 되어 있는지 도중에 알아보고자 할 때 실시하는 평가 유형은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는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쭉 넘겨가지고요. 58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58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도입, 전개, 종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도입, 전개, 종결을, 죄송해요 여러분. 도입, 전개, 종결 말고 이 진단 형성 총괄 문제는 제 기준에서 거의 매해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제외하고 매해 좀 출제됐던 문제라서 요건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58번 보겠습니다. 보건교육 시 중심적인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라는 얘기가 나왔죠. 중심적인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들과 관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유도하며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금연을 위한 보건교육 시 폐암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기를 유발한대요. 동기 유발하고 흥미 유발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단계는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60번 볼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학습 과정의 도입 단계에서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 도입 단계에서 뭐 한다 했죠? 교육의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요, 막 자극적인 사진 보여주고 포스터 같은 거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포스터를 보여주며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1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자, 62번 볼게요.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으로 옳은 것. 마지막 보건교육을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는 종결 단계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대상자들이, 피교육자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정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총괄평가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에 보시면 피교육자와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 형성은 처음 도입부에서 하는 거예요. 피교육자가 2번, 피교육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아본다. 피교육자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첫 번째 뭐 계획 단계, 도입 단계에서 하는 거고, 4번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도 첫 단계에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설정도 어디서 하죠? 우리가 뭐 계획 단계라든지 첫 단계에서 모두 시행을 해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뭐 계획 단계, 도입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63번 제가 뺄 거고요. 64, 65, 66번 한번 보실게요. 얘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 관찰법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예시를 주고 이거는 어떤 평가 방법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책 36페이지에 보시면 관찰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찰법의 정의를 보면, 관찰법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관찰을
측량을 해요. 그래서 학습의 변화량을 매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 지문으로 뭐가 나오냐면 임산부들에게 신생아 목욕법을 실시해서 보여준 후에 어떤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까? 당뇨병 환자 대상자의 인슐린 자가주사 교육 시행 후에 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평가법이 가장 적절합니까? 하면서 답이 관찰법이 되겠죠. 뭐 또 다른 예시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 교육 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평가법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 관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준 후에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평가 방법, 요게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번, 65번, 66번에 대한 거는요, 관찰법에 대한 문제들이었어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문제 풀이를 한 거였고요. 지금 이제 여기 정리한 것들 있잖아요. 이 정리한 것들 위주에서 보통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정리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요,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이니까 블로그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블로그 주소 걸어 놓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